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인 뉴스라고 볼 수 있죠,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 전달됐던 신종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보이스피싱범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AI로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그 보이스피싱범은 금전을 요구하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50만 원 전후라고 언급이 됐었고요. 실제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돈을 주고 아이의 신변을 확보하려고 했던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센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아이를 데리고 있다. 50만 원 정도 보내라. 아이 좀 바꿔줄 테니까 목소리 좀 들어봐라 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보도된 내용처럼 AI로 만든 음성이죠. 가짜 음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에요.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현실적으로 뭔가 의연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장이 정말 쿵쾅쿵쾅 뛸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일단 물어봤어요. 통합대응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인데요. 경찰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대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합동본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그곳에 연락해서 어떤 형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똑같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실제 AI를 통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흉내내고 울음소리를 연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통합대응단에서 해준 얘기는 첫 번째, 그 아이가 진짜 아이인지 목소리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분하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 아이의 목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또한 아이의 목소리는 사실 비슷합니다. 변성기가 오기 전이고 아이의 목소리에 어떤 특장점이 없다면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특히 지금처럼 어떤 아이가 위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순간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보이스피싱범이 원한 건 얼마였습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냥 50만 원만 보내주면 아기를 그냥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응했던 것이고요. 이게 뉴스에도 보도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딥보이스 범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언급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다뤄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흔하게 알고 있는 딥보이스 범죄고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는 하지만 익숙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 대응 자체가 아직까지 예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대응이나 대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듣고서 전해드리는 것은 공식 입장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범과 전화를 끊은 다음에 내 아이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휴대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아이의 동선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 있을 시간이다. 그러면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학원에 있을 시간이면 당연하게도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친구 누구 집에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 없이 그냥 아이가 집을 나가서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물론 2026년인 지금에는 이런 일이 흔하진 않겠죠. 자녀가 외출한다면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부모님들이 보통 물어보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여러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하고 알고 대응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대응단에 있는 분에게 질문을 계속 해봤더니 나중에 나오는 거는 결국 이거였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암구호입니다. 혹은 비밀입니다. 가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 우리 집 강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성함,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물어보라는 거죠. 아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놓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죠. 왜요? 아이가 울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보이스피싱범은 굉장히 단호하고 조금 협박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부모님들이 대처를 할 수 있다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처를 쉽게 못할 겁니다. 그냥 돈 보내고 말죠. 그래서 이런 범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활용했던 AI를 우리 역시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 듣기로는요, 아마 LG U+인가요? 물론 유료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AI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음성이 AI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걸로 영업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 네, 무료로 말이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한편으로는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별개지만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범이 전화해서 내 아이가 우는 목소리로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처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정부에선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직도 암고를 해야 돼요? 네? 담배 하면 올빼미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도 없는데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그 상황에 기억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어떤 기업에서 대응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도 나서서 통합대응단이 지금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어려운 거면 못하겠죠. 아니 근데 기업은 하잖아요 지금. 이거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순간 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정부나 아니면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팔아먹겠다라고 해서 아이고 참 설명드리다 보니까 참 욱합니다. 욱해요. 자, 다시 릴렉스하고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대응단이 조언을 해줬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화가 들어온다. 일단 전화를 받지 말래요. 모르는 전화가 들어오면 그렇죠. 모르는 전화가 들어오면 안 받는 게 제일 좋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거나 어떤 가게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냥 전화를 무조건 안 받아야 되나요? 그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받았다면 그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래요. 혹시 우리가 받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저도 똑같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울까요? 만약에 돈을 입금해라 라고 한다면 입금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애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50만 원이 안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이에게 물어보래요. 괜찮은지 상태를 확인하랍니다. 그건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는데 이게 어떤 대처나 대응의 매뉴얼이 될 수는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은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방어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몸에 배어있는 것들로 대응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대응이 아직은 조금 미심쩍기도 하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판단하기엔 이건 신뢰할 수 없는 내용 같아. 아직까지도 뭔가 뚜렷한 대응법이 없다고? 라고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언급됐던 이런 AI를 통한 자녀를 사칭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화들 여러분들 받았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서 기억해서 연락하는 것. 전화 끊은 다음에요. 아이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너 지금 어디야? 왜 거기 있어? 강아지 지금 데리고 있어? 강아지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순간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센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준비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하는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대응이 조금은 더 나타날 겁니다.
몸이 기억을 하니까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이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잖아요. 내가 설령 돈을 입금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빠른 신고를 하십시오. 이 번호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전화를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나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내 아이의 신변을 놓고 이런 협박을 했었다라고 빠르게 112로 전화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됐을 때 제2, 제3, 제4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어떤 매뉴얼이 준비가 될 것이고요. 실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을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휴, 괜찮아, 난 아니었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꼭 신고하시고 꼭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